실제 저희 환자분 중에서 해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온전하게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경우 제가 거의 예외 없이 한 2, 3개월 지나면은 굉장히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 굉장히 급속하게 악화되는 걸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에 좋은 어떤 영양소들, 성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요. 저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영양소 이전에 음식에서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의 어떤 3대 영양소와 뇌와의 관계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에서의 섭취에서 이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의 비율이 중요한데 뇌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3대 영양소 중에서 뇌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많이 섭취할수록 뇌에 부담을 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입니다. 나머지 단백질은 적정량이 섭취가 되어줘야만 뇌가 원활하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한번 틀을 잡아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하면은 뭔가 좀 나쁜 이미지가 있고 혈관을 좀 막히게 하고 따라서 뇌혈관 질환에 오히려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뇌는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가 물입니다. 뇌가 지방이 많은 이유는 뇌 세포와 세포 사이에 우리가 어떤 회로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가 전달되면서 뇌의 활동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런 정기적인 활동은 이게 절연이 잘 돼야 됩니다. 에너지에 전달해서 열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열이 잘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저장을 해야 됩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전달의 과정에서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절연과 열이 너무 쉽게 퍼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지방입니다. 뇌가 지방으로 틀에서의 어떤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뇌의 구조물에서 지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지방을 섭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을 이루는 대부분의 것이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콜레스테롤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을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복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뇌가 지방을 좋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원을 흡수할 때에 비해서 훨씬 뇌가 안정적이고 염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저탄고지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이 키토시스라는 요법이 있는데요.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단백질은 적당히 탄수화물은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키토시스 식단의 가장 큰 어떤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대사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이 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간질이나 치매, 파킨슨과 같은 그런 뇌 질환에서 케토시스 식단, 저탄고지 요법이 이런 다양한 뇌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방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흔히 뇌에 좋은 것은 우리가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연어나 이런 데에 많은 불포화지방산이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불포화지방산이 훨씬 더 섬세하게 쓰이는 면들이 있지만은 지방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쪽에서는 포화지방도 괜찮습니다. 단지 안 좋은 것은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뇌에 많은 그런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건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되고요. 트랜스지방은 보통 이런 가공식품에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이 좋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포화지방 같은 경우 많이 먹으면 혈관 쪽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 일부는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뇌 건강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지방을 그냥 더 먹으면 좋지가 아니라 반드시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킨 상태에서 지방을 섭취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혈관에서의 그런 문제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포화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상 전제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지금처럼 많이 섭취하는 상태에서 지방까지 같이 섭취하게 될 때 혈관계에 좋지 않은 역할을 하는 거고,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을 많이 드신다면은 그럴 때는 포화지방도 그렇게 혈관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에 주요한 역할을 하죠. 운동성을 올려줘서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뇌 기능을 좋게 하는 면도 있지만, 보다 핵심적인 것은 뇌의 활동은 거의 대부분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이런 주요한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재료들이 거의 대부분 아미노산입니다. 근데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서는 필수 아미노산, 즉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드시 외부에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만 그걸 통해서 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저희 환자분 중에서 해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서 온전하게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런 경우 제가 거의 예외 없이 한 2, 3개월 지나면은 굉장히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 굉장히 급속하게 악화되는 걸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만큼 이 단백질 섭취가 이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아니어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50g, 나아가 100g 이 정도는 꾸준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삼 대 영양소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해가 되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나머지 것들은 뭐가 또 필요할지를 또 생각해 봐야겠죠. 단백질에서 얻어진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 물질들이 들어간다고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어떤 도파민 같은 경우는 타이로신이라는 재료 물질이 있고,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이라는 그런 재료 물질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재료 물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생각보다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서마다 필요한 활성화 물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도파민과 관련된 것은 비타민 B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적절하게 들어가 줘야만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야채, 채소입니다. 채소마다 가지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각자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우리가 나물이나 김치를 통해서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양도 많지 않습니다. 샐러드 형태로 드신다면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항산화 역할입니다.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뇌 질환이 두 가지의 어떤 병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하나는 뇌 혈관의 문제입니다. 뇌 혈관이 막히고 뇌 혈관이 터지거나 뭐 이러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뇌에 독소가 쌓이는 겁니다. 뇌에 독소가 쌓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심해지면서 뇌세포가 괴사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가 퇴행성 질환들이 많죠.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뇌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독소들, 이런 활성산소들, 이런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뇌에 좋은 그런 영양소에서 이 항산화 물질을 포함한 이런 채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채소가 중요한 이유는 식이섬유의 어떤 공급처라는 겁니다. 이 식이섬유가 왜 뇌에 좋냐? 식이섬유 자체는 뇌에 큰 역할이 없는데요. 장의 건강이 뇌의 건강에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영양소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우리가 변비에 좋다고 하는데, 단순히 변을 뭉치게 하고 변을 잘 나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내의 세균들의 어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내 세균이 좋은 생태계를 가지고 다양한 균종이 폭넓게 공존해야만
그로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에서 우리가 뇌 쪽에 신경 전달 물질에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잘 거기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했다. 두 번째, 뇌의 염증을 없애고 뇌의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다. 세 번째는 장에서 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내 세균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이 세 가지의 이유를 통해서 이 야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